그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을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어온 업을 모두 없애고 앞으로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지은 업을 다 없애버리는 것과 앞으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업장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가요? 네? 한 70%가 안 궁금하면 안 하려고.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보면 뭐 단어 해설이나 이런 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불교에서 말하는 업, 뭐 업장이라는 것은 그 업이 쌓인 것을 업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켜켜이 쌓였다. 쌓일 장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업이나 업장이나 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지금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상식이 지금도 통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상식을 깰 수 있는 뭐 새로운 개념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답변해 드릴 게 많은데, 그 불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내가 그거 설명하러 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랴? 그 새로운 개념을 들어보실랴?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 개념의 업장, 죄, 이거는 그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케이? 네. 질문한 건 대답도 안 해주고 지 할 말 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그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죄가 됐든 업이 됐든 현재 우리가 살면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살면서 짓는 죄도 없고 업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살면서는 너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고받아서 묶였다 풀렸다 하는 것이지 그걸 죄라 하지 않고 업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업이고 뭐가 죄냐, 이거를 하나로 보자고요.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죄라고 하고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업이라 하니 우리가 이거를 업으로 해서 풀어가자고요. 업으로 질문하셨으니까. 아셨죠? 네. 그러면 죄는 뭐를 죄라 할 것이냐, 이걸 하려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대자연, 대우주의 운행 원리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그 발생됐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이게 나와야 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스스로 공안하게 운영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존재들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응? 추측컨대 없어야 정상인 것 같죠? 그죠? 스스로 존재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 자연을 운용하는 운용 원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연에도 운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운용은 어떻게 운용되게 되어 있냐면 스스로 상생으로서 운용하면서 이 우주가 존재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미세한 이 극함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조금씩 탁해지기 시작한 거를 우리가 세월을 잴 수가 없으니까 억업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업. 그거는 우리 개념의 수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세월 동안 켜켜이 그 미세한 잘못들이, 상극들이 채여서 탁해졌다. 그래서 그 원소들이 30% 탁해지니 같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빚어지고,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그 탁한 에너지들이 발화해서 한 점으로 모여들어서 요것이 부닥친 요것이 이 빅뱅으로 비롯해서 천지창조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는 어떤 걸 죄라 하느냐면 요 억업제 동안 서로 상극해서 빚었던 그것을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죄의 질량은 각각의 원수마다 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같으냐? 네가 네 본래 100%의 30%만큼의 질량이 탁해진 거는 다 똑같아요.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질량이 30%가 탁해져서 가지고 온 30%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30%의 질량의 질량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청장으로 있는 내 질량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죄를 졌다면 그 죄의 질량하고 일선 경찰서에 있는 그 순찰하는 순경하고 질량이 여기서 가져올 때 질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영향을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갚아야 될 빚이 많으니까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빚이 없으니까 여기 있을까요? 그죠? 그 죄가 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죄가 지금 커서 여러분들한테 갚으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현재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죄의 질량이 낮은 거예요. 그만큼만 갚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자꾸 승진하려고 그러지. 그놈은 죄 못 가져와서 안달병 난 건 줄 알겠지, 이제.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내가 본래 우주에서 대자연에서 가지고 온 내 그 죄의 질량을, 업의 질량을 지금 어느 질량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선 경찰서에 순찰을 두는 순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질량이 어떤 질량인지 안다면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요거 좀 이해가 돼요? 응? 각각은 전체 이 자기의 본래 거에 30%를 가지고 왔지만 요 30%는 또 각각으로 나눠보면 각각 질량이 다 다르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또 어떤 부분이 또 나뉘어지느냐면 이 인류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 인류 사회의 서양과 둥치에 해당하는 요 중국과 일본 요런 지역하고 뿌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하고 요게 또 역할이 또 다른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요 뿌리 민족으로서의 질량이 가장 큰 질량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업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뿌리는 이 나무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존재죠. 그죠? 어느 가지 하나는 그는 딱 잘라버려도 그게 잘려지면서 끝나지만 뿌리는 어느 부분이 잘려나가면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주죠. 그러면 우리가 뿌리 민족이 맞다면 우리 민족은 인류 사회에 전부 연결돼서 갚아야 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뭐 다 이해는 안 되니까 일단 그게 맞다면 전제로 해놓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인류의 그 어떤 의무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 많이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류의 지도국이 된다. 인류의 인류에서 최고 우수한 나라가 된다. 우리가 배웠던 국민교육헌장에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여기도 인류 공영이 또 나와요. 그럼 우리 교육법 1조인가 2조에 그 홍익이념을 기초로 한 요거를 교육의 지표로 삼도록 해놨어요. 이런 나라는 인류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코올릭에서부터 가르쳐가지고 전부 습득하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인류 사회에 해야 될 역할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업의 질량이라는 것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여해야 될 이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끔 하는 업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쳐 안다면 내가 지금 순경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찮은 일일까요? 내가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지방청장 노릇을 하고 있다면 지방청장 노릇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의 질량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 기반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그러면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감이 안 오죠? 지금 나 먹고 살기도 죽겠고 지금 뭐 내일 모레 퇴직을 앞두고 퇴직하면 지금 그 뭐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인류 사회를 위해서 뭘 한다는 말이야? 이게 지금 황당무계지요?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황당무계고 알면 눈앞에 그냥 저 신천지가 확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현상은 인류 사회의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해서 가지고 오고 지금 인류에 있는 모든 제도란 제도, 뭐 지식이라는 지식, 무슨 기술이라는 기술, 좋은 거 다 와요, 안 와요? 우리나라로. 하다못해 사기치는 기술도 다 오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이게 더 발전해요, 안 해요? 발전하죠? 발전하는데 그 외국에서 그 잘 나가는 외국에서는 모순이 생산되지 않았던 모순도 이 나라에 오면 모순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만큼 우리 민족이 똑똑한 민족이에요. 하여튼 서양에서 이런 데서는 잘 지네끼리 운영해서 좋은 제도라고 좋은 거라고 싹 들여오면 여기서는 그냥 사기꾼이 드글드글하네. 그만큼 우리가 모순을 생산해내서 요 모순을 가지고 뒤집으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정법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법. 어떤 것을 바른 법이냐 하면 이 모순 속에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겠죠. 다툼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요 상극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요 모양 요 꼴 된 건 아까 설명으로 이해하시죠? 그죠? 요 상극만 안 일어났더라면 너희들은 지금 그 대우주에서 대자연에서 스스로 그냥 잘 살고 있을 텐데 상극함으로써 우주가 틀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요 지구라고 하는 저 지상에 와서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사에서 잘 사람들끼리 잘 어울러 사는 요거를 가져다가도 놓고 봐도 우리는 또 여기서 또 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온 그 업의 질량을 해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해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를 해야 뭐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극한 모순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이 지금 초라해 보이게 되고 그 초라한 내가 인류 사회에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 모순을 바를 수 있는 요
가르침만 나온다면 요거는 우리가 서로 상극하지 않고 상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생활의 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쓰면서 그것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 성공 사례는 뭐겠어요? 그러한 법도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니 서로 짜증내고 불키던 것도 그러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한 사람이 하던 거, 두 사람이 하던 거, 세 사람이 하던 것이, 요것이 지금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이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져야 정상인데 어려워지잖아요. 자꾸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람이 할 때, 두 사람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두 사람이 할 때는 네 사람의 힘이, 네 사람이 할 때는 여덟 사람의 힘이,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켜켜이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내놓는다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쓰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써서 그 자들도 인생이 좋아지니, 이제 이 나라에서 요것을 실험을 하면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거를 가지러 오겠죠. 왜? 우리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때 외국의 좋은 제도는 전부 벤치마킹 하려고 외국에 가서 많이 받아왔잖아요. 우리 윤 소장님도 자주 다니셨어. 교통할 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통 이런 시스템들도 외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가 지금 여기다가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갖다 써서 그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니 우리는 인류사회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여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은 뭐냐? 내가 먼저 바르게 사는 법을 알아야 되고 바르게 사는 법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먼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뭔가를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행하라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이끄는 사람들이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전하는 내가 이끄는 사람들이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는 않을까. 늘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찾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찾아서 또 내가 점검해보고 또 내가 행해보고 그것이 도움이 되니 또 아래에다가 가르쳐주는 의무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또 내가 미흡한 거를 찾아서 또 내 갖춤을 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또 거기서 내가 갖춰졌으면 그것을 밑으로 행하는 노력을 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한 뜸 한 뜸 가면 이 사회는 순식간에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직을 예를 놓고 보면 저는 우리 서장들하고 부장 그 다음에 그 서장 부장은 그 밑에 과장하고 여러분들 서장들 여러분들 과장들 여러분들은 개팀장들 요렇게 해서 개팀장들은 우리 그 개팀원들 그리고 개팀원들은 자기가 접하는 국민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끌어 간다면 우리 경찰관은 순경 한 사람이라도 교육자 아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육자 아닌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죠? 누군가는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르치고 이끌려니 내 연구는 해야지. 그래서 각자가 전부 연구원으로 자기를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얻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한테 접해서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어찌 계급에 의해서 존엄성이 갈리냔 말이죠. 너의 갖춤에 의해서 존엄성이 갈리는 거지. 너의 행함 속에서 존엄해지는 거지 계급으로 어떻게 존엄해지냐고요. 그러니까 행함의 실력은 저 아래인 사람이 계급의 실력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아랫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입을 닫고 기다려보는데 아랫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응? 자꾸 내가 찾아가서 간섭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문 닫고 들어가서 반성하라고 그랬어요. 응? 잠을 자더라도 반성하라고 그랬죠. 근데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안 온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을걸? 응? 손 들어볼까? 그렇게 하시들 말고, 응?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춤이 되면 행해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어느 주기로, 제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듯이 어느 주기로 그 사람들한테 의무를 행할 때는 내 그 권한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오게 하되, 너무 그게 지나치면 그 사람들이 또 그것도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투덜거리게 되면 이 사회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조율하느냐? 내가 내 아랫사람한테 의무를 행하는 건 30%를 행하는 것이다.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 또 자기를 갖추는 노력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에 전부 개입하고 거기서부터 간섭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빼낼 수가 없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일을 30% 줄이려니까 일들을 참 어지간히들 안 줄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그 해서 이거는 좀 더 더 깊이 이해를 하려면 더 부분을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